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오스트리아 작가인 아르투어 스니틀러입니다. 스니틀러는 186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드라마와 서사를 포함한 슈니틀러 작품은 세기 말 빈 부르주아 생활을 분석하여 그를 1900년경 빈 사회에 날카롭고 문체를 의식한 연대기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189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사랑의 묘약입니다. 끊임없이 애인의 사랑을 의심하는 병적 증상을 가진 무명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사랑의 묘약, 아르투어 슈니틀러. 끊임없이 그는 고통받고 있었다. 어떤 여자와도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의심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이전에 이 여자를 사랑했었던 다른 남자들과 자신과 헤어져 훗날 이 여자와 사랑하게 될 또 다른 남자들에 대한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 버렸다거나 그의 품 안에서야 비로소 삶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등의 이런 거짓말 없이는 되는 게 없었으며, 바로 이런 엄청나고 영원한 여자들의 거짓말에 그는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다. 여자들은 그에게 지난 과거는 순전히 착오에 불과했다고 거짓말을 해댔다. 아, 그 여자들이 그 누구와도 사귀지 않았다니. 그 여자들이 기만당했다는 것 아니야? 이 여자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 나를, 그래, 단지 나만을 찾았었고 결국 나를 찾았을 때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고. 그러나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이전에 어떤 남자가 구애를 했었는지, 어떤 남자가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여자들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다. 난 모든 것을 잊었어요.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는. 그러나 그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그는 지나간 과거의 형상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줄지어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는 이 모든 것이 확실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적의 나라 오리엔트로 흘러 들어갔다. 그곳에는 시인들, 이 지상의 신동들을 위한 동화에나 있을 법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 꽃들의 비밀은 뭇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니, 기나긴 여행 끝에 그는 꽃을 찾아냈고 그것의 즙으로부터 신비한 몰약을 제조해냈다. 이 몰약은 놀랍고도 음험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 몰약 한 방울에 여자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 막 떠오른 형상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게 된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던가. 이제 그는 자신의 의심과 비참함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그는 서둘러 애인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던 첫 번째 포도주 잔에 자신의 몰약 한 방울을 섞었다. 그녀는 꿈속으로 빠져들었고 흐릿한 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몸을 떨며 그녀에게 물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을 알기 전에 내게 입맞춤했던 건장한 금발의 남자를.
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움찔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그녀를 떠났다. 이윽고 그가 만난 두 번째 여자의 잔에도 음험한 음료를 부었으나 그는 감히 그것에 관해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처럼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었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어둠이 깔린 아늑한 방으로 들어섰다. 공원의 나무들이 방 안으로 인사를 건네고 봄바람이 불어 들어오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 말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그녀는 그리움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아, 지난 봄, 오늘 같은 밤에 공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나를 기다렸던 성악가를 생각해요. 그 남자는 내가 그를 껴안고 입 맞추기를 기다렸었죠. 그는 다시금 놀라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 곁을 떠나버렸다. 그는 그 모략을 저주했다. 모든 의심을 지닌 채 괴로워했던 옛날이 지금보다 1000배는 더 행복했다고 여겨졌다. 그 모략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까스로 그런 충동을 잡아냈었다.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그 즙을 간수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는 그 모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한 여자와 같이 살았다. 그녀는 마치 신을 바라보듯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 마음속의 주인이 된 이래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의외의 안도감이 그에게 찾아들었고 이 정도면 너의 행복을 시험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두 사람은 베네치아의 해변에 머물렀다. 방금 그들은 곤돌라 유람에서 돌아왔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침대 위로 스며들었고 예전부터 해왔던 달콤한 말들이 오고 갔다. 발코니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식탁이 있었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가 부어놓았던 몰약 한 방울이 들어가 있는 그녀가 이미 들어 마신 잔도 함께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승리를 확신한 듯 그녀에게 물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지? 그러자 그녀는 눈에 촉촉한 광채를 바라며 대답했다. 우리를 데려다 주었던 검은 눈의 곤돌라 뱃사공을. 이 말에 그는 몸을 떨었고 마음속 깊이 고통을 간직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열에 들떠 허겁지겁 또 다른 여자를 계속해서 찾아 나섰다. 그는 자기를 만나기 전에 다른 어떤 남자에게도 속했던 적이 없는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를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정숙하고 비할 데 없이 상냥했으며 진실했다. 그 여자는 그를 사랑했으며 그는 그녀를 유혹했다. 봄과 사랑의 향기가 물씬 나는 어느 날 밤이었다. 그 소녀는 그의 입술에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입맞춤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 입술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나의 귀여운 아가씨,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그러자 그녀는 꿈을 꾸듯이 그의 시선을 벗어나 뒤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여름, 어스름한 저녁에 푸른 초원 위에서 함께 놀았던 갈색의 곱슬머리 청년을 생각해요. 나는 기꺼이 그에게 입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녀의 포옹에서 몸을 빼내고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녀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새로이 방랑의 길을 올랐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또 다른 기적의 음료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것, 가장 축복받은 것을 찾아냈다. 이 음료 한 방울이 어떤 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머문 남자가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하면서도 동시에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 얼마나 황홀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남자들이 없을 테니까 더 이상의 고통 또한 없겠지. 이제 그는 옛날 애인이었던 남자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여자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애인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여자들을. 그는 자기들을 유혹해낸 남자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는 거리의 창녀들을 불러들였다. 그녀들은 그의 키스 안에서 다시금 순결해지고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무아지경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안식하였다. 모든 것으로부터 그에게 다가오도록 그토록 많은 순결 무고함에 그는 온통 도취되었다. 이제 그는 가장 순결한 여성에게도 이제껏 꼽히지 않았던 것을 버림받은 길거리의 여자에게서 느꼈다. 그는 유일한 남자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자랑스러웠다. 여태껏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키스를 입맞춤으로 지워버리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꿈을 쫓아버리려 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결코 회상의 한숨이 사랑의 깊은 호흡에서 울려 나오지는 않았다. 천진난만해서 단순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질투를 모르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잊혀졌던 다른 남자들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잊혀질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여자들의 과거와 현재가 그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주인이 될 수는 없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여자들이 말했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속삭였으리라. 이미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남자들에게도. 이때 그는 새로이 방랑의 길을 나서서 찾고 또 찾았다. 다시금 그는 오리엔트의 숲속을 찾아 헤맸었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줄 음료를 찾아 나섰다. 자신을 만난 이후에는 그 어떤 여자든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음료를. 그의 방랑은 수많은 낮과 밤에 걸쳐서 계속되었고 마침내 숲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 외에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기이한 곳을 알아냈다. 그 꽃의 즙 속에는 기적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에 넘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마음씨고 온 한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사한 봄처럼 아름다웠으며 과거 한때 어떤 한 여자에게 주었던 것에 비할 수 없으리는 만큼 뜨거운 마음이 그녀에게 온통 쏠렸다. 아, 바로 그녀를 위해서 그처럼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해온 것이다. 그 여자가 바로 평생 동안 자신의 여자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이전에 여자들이 그랬던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그에게만 속해야 했다. 어느 안개 자욱한 가을 아침, 거리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차지했었던 다른 어떤 여자들에게서보다 더 격렬하게 그녀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고 싶은 욕망으로 괴로워했다. 결국 그러한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에게 첫 번째 모략을 주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서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다.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는 두 눈에 분노의 눈물을 머금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젊은 청년들, 헝클어진 곱슬머리의 시인들, 우아한 신사분들, 그렇고 그런 남봉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들에게 몸을 허락하였나라고. 그 순간 그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를 뻔하였다. 그리고 서둘러서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두 번째 모략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제 그는 비로소 듣고 싶은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오로지 그를, 항상 그만을,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녀를 품 안에 안고 있고 기쁨에 취해 있는 그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으니 그녀의 영혼과 육체는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미래 또한 소유하길 원했고 그래서 세 번째 모략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되돌아왔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기쁨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를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고 그의 품속에 다시 안겼기에 은밀한 기쁨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자 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열에 들뜬 손으로 여행에서 가져왔던 작은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입맞춤으로 아직까지 촉촉한 반쯤 열린 그녀의 입술에 천천히 두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런 후 그는 구원의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넌 영원히 내 것이고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리라. 지금 너는 완전히 나만의 것이야. 모략 두 방울이 천천히 그녀의 빨간 입술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꼼짝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곱슬머리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깊이 들어 마셨다. 아침이 왔다. 그 사랑스러운 소녀는 깨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 입을 맞추었을 때 찬 기운이 그를 엄습했다. 입술은 싸늘하였다. 섬뜩할 만큼 싸늘하였다. 그리고 그 귀여운 소녀는 그 남자 이후로는 어떤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가 없었다.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어떠셨나요? 끊임없이 애인의 사랑을 의심하는 병적 증상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묘약 하나를 구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지금 애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다른 남자를 상상하는 여인들에게 실망한 그가 구한 두 번째 묘약은 그 순간부터 오로지 그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이 차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위험 때문에 세 번째 묘약을 구하는데 이 약은 영원히 그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는 한 여인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이 여인에게 이 세 가지 묘약을 차례로 시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행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묘약을 사용하고 이 여인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죽게 됨으로써 그를 영원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한 남자를 통해서 사랑의 유의성과 덧없음, 그리고 인간 마음의 유약함을 반대 상황에 대한 동경을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묘약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죽음으로써 삶이 그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돌이켜보면 저도 어릴 때 사랑에 빠졌을 때 많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신경도 쓰였고 미래에 대한 신경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 결국 욕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 저는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는 present라고 하죠. 또한 present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바로 선물처럼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